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두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눈치 보는 작고 힘이 없는 나라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저 운이 좋아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왔던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선조들에 의해 치열하게 외래의 침략에 생존해온 유일한 민족이라고 스페인 전쟁 역사학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진실을 깨달은 스페인 전쟁 역사학자가 말하며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20년 이상 전쟁 역사학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클라라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저는 전쟁 이야기와 용감한 영웅들의 이야기에 늘 매료되었어요. 스페인에서 자라면서 위대한 유럽 전쟁과 기사도 명예에 관한 낭만적인 생각들을 배웠었어요. 오랫동안 전쟁은 단지 가장 강한 자가 이기고 영웅들이 고귀한 행위로 칭송받는 멋진 모험의 연속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쟁이 단지 반짝이는 갑옷과 대서사시 같은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졌었어요. 어느 날 조용한 서재에서 오래된 역사책을 공부하고 있던 중 저는 멀리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었어요. 그 책에서는 한국을 많은 크고 강력한 적들에 맞서 살아남은 작은 나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유럽의 위대한 제국들만큼 중요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회의적이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강력한 나라들의 웅대한 전투만이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배웠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읽어가면서 제 안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무기와 군대로 싸운 전투뿐만 아니라 영리한 전략과 단합된 민중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었어요. 마치 한국은 생존과 팀워크에 초점을 맞춘 비밀스러운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저는 어쩌면 전쟁에 대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어요. 밤에 잠 못 이루며 한국이 어떨지 상상하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고대 성곽들을 상상하며 가족과 이웃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을 그렸었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제가 유럽에서 공부했던 웅장한 성과 호화로운 궁궐과는 아주 달랐었어요. 유럽에서는 전쟁이 종종 개인 영웅들과 극적인 1대1 전투에 관한 것이라고 배웠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때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껴봐야겠다고 결심했었어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채로 짐을 싸고 떠났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제 전쟁에 관한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질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있었었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 세계에서는 전투의 규칙이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민중의 정신에 의해 쓰여지고 있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전쟁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모든 전투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들에는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져있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있었었어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과는 아주 다른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동시에 무섭고 설레는 마음이 섞여 있었었어요. 어릴 적 모든 새로운 것과 미지의 것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했던 느낌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었어요. 그 같은 호기심이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었어요. 제가 만날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었어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저와 자신의 역사를 나누어 주실까 걱정도 되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생존과 단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었어요. 그 이야기는 유럽 전투의 웅장한 영웅담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이 여행이 단지 전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열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작은 용기의 행동 하나와 단합의 순간마다 강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저는 예전의 생각들을 모두 뒤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었어요. 이 새로운 장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에 차 있고 궁금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었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거리마다 생동감과 색채가 넘치고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었어요. 저는 곧 한국이 역사와 현대 생활이 놀랍고도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영수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한영수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영리한 방법들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친절한 문화 연구자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약속처럼 든든한 악수를 해주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었어요. 저희는 작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들리셨고 천천히 말씀하시어 제가 모든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께서는 교환비라는 특별한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한 명의 용감한 병사가 쓰러지면 그에 상응하여 적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희생이 의미 있는 저울을 상상하며 귀 기울여 들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개념이 한국인들이 전쟁을 단순한 명예의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었어요. 저는 이런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었어요. 그때 저는 유럽에서 공부했던 모든 전투들이 이런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대화 후에 한영수 선생님께서는 유명한 산성을 방문해 보라고 초대해 주셨었어요. 이것은 제가 고대 역사와 실제 용기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었어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산성의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었어요. 오래된 돌담은 높고 단단하여 마치 옛날의 메아리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옛 전사들이 남긴 자국이나 비상시에 사용했던 비밀 통로 같은 작은 세부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었어요. 산성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또 다른 친절하고 박식하신 민서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민서 선생님은 한국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전문가이셨었어요. 민서 선생님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이며 이 산성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내던 곳임을 설명해 주셨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가장 연세 많은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아이까지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산성이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렸었어요. 민서 선생님과 함께 산성을 걸으며 저는 이 성을 쌓은 사람들 사이에 단단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었어요. 오래되고 닳았지만 그 벽들은 단합과 힘의 상징으로 서 계셨었어요. 저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느꼈었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나라의 힘은 무기나 승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함께 지켜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 두 분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었어요. 두 분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 질문들에 답해 주시며 극적이면서도 희망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힘든 시기에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생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용기와 영리한 사고의 실제 예들을 알게 되었었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었어요. 이 나라에는 생명과 단합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현명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존경과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과의 대화는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었고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비밀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 비밀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었어요. 저는 더 많이 탐험하고 한국이 전해주는 수많은 교훈들을 배우고 싶었었어요. 새로 만난 두 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저는 역사가 단순히 전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날 산성을 떠날 때 저는 큰 영감을 받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의 지혜와 친절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선물임을 깨달았었어요. 두 분께서는 전통과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정신이 넘치는 한국의 한 면을 제게 보여주셨었어요. 저는 계속 배워나갈 준비가 되었었고, 이 놀라운 땅에서 배운 새로운 생각들을 고국에 돌아가 모두와 나눌 준비가 되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면서 저는 이곳 사람들이 전쟁과 생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전투 계획 방식을 더 알고 싶었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한영수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고찰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 같이 앉자고 초대해 주셨었어요. 그 공원에는 키 큰 나무들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들을 살랑살랑 속삭이게 만들고 있었었어요.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교환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클라라, 한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병사가 한 명 쓰러지면 적은 그보다 훨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희생이 의미 있는 저울을 상상하며 귀 기울여 들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개념이 숫자나 잔인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모든 전투가 의미 있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유럽에서 배운 전투들이 개인 영웅들 사이의 싸움으로만 여겨졌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께서 실제 전투에서 교환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었어요. 한국에서는 전쟁 중의 모든 결정이 큰 신중함으로 내려졌었어요. 지도자들이 적의 공격을 다시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계산하고 있었었어요. 저는 이 전략이 단순히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지혜가 흘러가는 잔잔한 강물 같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모든 병사, 모든 사람, 그리고 전투의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한영수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라고 여쭤보자 선생님께서는 오래전 한국이 훨씬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던 시절 민중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영리하게 싸워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었어요. 우리 민족은 무거운 희생을 치르더라도 똑똑하게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옛 한국 전사들이 비밀스런 방에서 지도를 펼치고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작전을 세우고 있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전략이 단순히 싸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사고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마치 중요한 체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모든 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었었어요. 저는 영광이나 개인의 명예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전쟁의 숨은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았었어요. 이 생각은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고 혼돈 속에서도 명확하고 따뜻한 생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께서는 실제 전투 사례들을 몇 가지 들려주셨었어요. 한국 장군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여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지켜냈던 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싸운 병사들의 모습과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의미로 축하받았던 장면들을 묘사해 주셨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용감한 전사들의 얼굴이 희망과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전투의 비밀스러운 전략을 배우고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은 빠르게 뛰었었어요. 유럽에서 배운 전투는 종종 개인의 용기와 명예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결정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었어요. 교환비 개념은 전쟁 중에도 서로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었어요. 이것은 서로를 아끼고 똑똑하게 계획하며 모든 행동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교훈이었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전해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이 비밀은 전투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싸움임을 알려주었었어요. 저는 한영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었어요. 공원을 떠나면서 저는 고차를 바라보았고 그곳에 담긴 역사의 무게를 느꼈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나라가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데 도움이 된 숨은 전략들을 더 많이 배우고 싶었었어요. 그날 제 마음은 균형, 희생, 그리고 서로를 깊이 아끼는 생각들로 가득 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교환비의 교훈, 즉 모든 생명이 소중하며 전투 중의 모든 결정이 미래를 위해 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드렸었어요. 한국 전략의 이 비밀은 때때로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었어요. 저는 한국의 비밀스런 전략에 대해 배우고 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민서 선생님께서 고대 산성이라고 불리는 옛 성곽을 방문해 보라고 초대해 주셨었어요. 저는 책에서만 성곽에 대해 읽어왔기 때문에 매우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했었어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민서 선생님을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며 부드러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공기는 시원했고 자연의 소리가 제 귀에 가득 들렸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곳을 평화롭고 신비롭게 만들어 주었었어요.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성곽이 마치 옛 시대로부터 온 거대한 돌성처럼 제 앞에 나타났었어요. 오래된 돌담은 높고 튼튼했으며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거친 돌들로 만들어졌었어요. 저는 돌 하나하나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민서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 돌담들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을 지켜왔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단합과 힘의 상징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성곽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오래된 집터, 좁은 통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모임터도 있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들이 용기와 정성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었어요.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가족과 이웃들이 위험 앞에서 함께 서 있던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부모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지키던 모습이 떠올랐었어요. 발밑의 돌들은 시원하게 느껴졌고 햇살이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주어 제가 작으면서도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었어요. 민서 선생님께서 돌담의 한 부분에 작은 조각들이 새겨진 곳을 가리키며 이 자국들은 오래전 전사들이 남긴 것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이곳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자국을 남겼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조각들을 더듬어 보며 그 홈과 긁힌 자국들을 느꼈었어요. 마치 그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한 조각을 제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어떻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협력했나요? 라고 여쭤보았었어요. 민서 선생님께서는 성곽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없었고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함께 지냈다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위험이 닥치면 리더든 아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씀해 주셨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속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었어요.
저는 성곽의 힘은 단지 그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 사람들의 단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열린 공간에 도착했었어요. 그곳은 모임터 같았었어요. 저는 마치 옛날 사람들의 장면을 보는 듯 사람들이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던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저는 그곳에 살며 집을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성곽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저에게 한국의 역사를 조금씩 깨닫게 해주었었어요. 저는 이 성곽이 단순히 숨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결심을 키워낸 요새임을 배웠었어요. 이 성곽은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었어요. 성곽을 떠날 때쯤 제 마음은 한국 사람들의 힘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었어요. 저는 이 단합과 용기의 감정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드렸었어요. 고대 성곽은 저에게 역사가 단지 오래된 전투와 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제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았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께서 저를 한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으로 데려가 주신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었어요. 그날 오후는 한적했고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박물관 문을 들어섰었어요. 박물관 안은 오래된 초상화들, 배 모형들, 그리고 오래전의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큰 그림 한 장에는 전통 제복을 입은 엄숙해 보이는 한 남성이 배 위에 당당히 서 계신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셨어요. 한영수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아끼신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 초상화에 다가가 장군의 눈빛과 얼굴에 나타난 결연함과 지혜를 꼼꼼히 살펴보았었어요. 비록 오래전에 사셨지만 그분의 정신의 힘을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며 민서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민서 선생님께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적들에게 침략당했을 때 이순신 장군께서 용감하게 해군을 이끌고 싸우셨습니다. 전투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는 큰 바다 전투 한가운데에 있는 제 자신을 상상하며 부서지는 파도, 날아다니는 화살 소리, 그리고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었어요. 마치 과거가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았었어요. 민서 선생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이순신 장군께서는 무엇보다도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장군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강한 책임감과 백성에 대한 사랑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올 때 약간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의 임무에 쏟은 마음과 혼이 얼마나 대단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영수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거북선 모형을 보여주셨었어요. 그 배는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단단하고 둥근 꼭대기를 가지고 있었었어요. 이 배는 보호와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하셨는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그 모형을 손에 들고 그 위에 탑승한 선원들이 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었어요. 그들의 단합은 전에 방문했던 산성에서 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었어요. 박물관 안의 모든 물건과 모든 이야기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제게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주었었어요. 장군께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싸우셨던 많은 전투에 대해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분의 용기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한국 사람들을 위험 속에서 인도해 주었었어요. 저는 마치 그분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와 희망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날 저는 박물관을 나서면서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진정한 영웅이란 개인의 명예를 위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역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었어요. 그분의 본보기를 통해 저는 영웅의 힘은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보호하려는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용감한 얼굴과 강력한 교훈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느끼며 희망을 품게 되었었어요. 장군의 유산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었어요. 저는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놀라운 나라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었어요.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가족처럼 느껴진 분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슬펐었어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의심과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그곳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탄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성곽 근처의 한적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물들였었어요. 그동안 방문했던 멋진 장소들, 고대 성곽들, 평화로운 공원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용감한 영웅들에 대해 배운 작은 박물관들 모두가 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처럼 남아 있었었어요. 그 모든 기억들은 용기, 단합,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었어요. 떠나기 전 한영수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기로 하였었어요. 아늑한 카페에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한영수 선생님께서는 클라라,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이 작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지키기 때문에 강한 나라임을 이해하게 되었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고, 네, 생존과 서로를 위해 싸운다는 의미를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진정한 힘이 강력한 군대나 유명한 전투가 아니라 단합과 치밀한 계획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답하였었어요. 민서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 때 함께 뭉쳐 용기를 발휘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비록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었어요. 함께 성곽벽을 탐험하며 옛 전사들이 남긴 자국들을 보았던 시간,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었어요. 그것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단합의 감정이었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익숙한 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었었어요. 초록빛 언덕, 맑은 푸른 하늘,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고대 돌담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전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느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전쟁을 영웅들 사이의 전투로만 봤었는데 이곳에서는 전쟁이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는 깊은 열망에 관한 것임을 배웠었어요. 그들의 역사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친절과 용기의 매 순간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저는 이 교훈들을 고국에 돌아가서 모두와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드렸었어요. 진정한 힘은 승리한 전투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단합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었어요.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큰 희망을 안고 짐을 싸게 되었었어요. 공항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었어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 나라에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넓은 하늘과 그 아래 펼쳐진 광활한 땅이 보였었고 한국에서 보낸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었어요. 마지막 순간, 제 여정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관계의 힘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 즉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단합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의 빛처럼 반짝이는 새로운 세계관을 품고 돌아가게 되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주신 진정한 선물임을 느끼게 되었었고, 그 소중한 가르침을 평생 제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